1부가 끝났고요. 이제 2부는 제가 준비한 건강 강좌를 말씀드릴 순간인데 아마 지금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생중계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한 250분 정도 와 계신데 또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니까 양쪽에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리우 토크 콘서트가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작년 리우 토크 콘서트하고 조금 달라야 하기에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고 많은 준비도 했고요. 또 어떤 가수분을 모셔서 또 힐링을 받을지, 또 오늘의 강좌는 어떤 내용이어야 할지, 또 토크 콘서트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좀 잘 봐주시고 또 피드백을 주실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유방건강TV에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내년을 준비하는데 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유방암 환자가 아닙니다. 아니 유방암 환자들 불러다 놓고 뭐 똥딴지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유방암이라는 그런 단어에 갇혀서 유방암이라는 그림자 안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너무 구속하고 또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식습관 또 자기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박스 안에 가둬버리는 그런 분들을 간혹 뵙니다. 오늘도 뵙고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다 안 되면 괜찮습니다 하다가 하다 안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더 이상 유방암 환자 아니니까 제발 좀 일반인처럼 좀 사시라고.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장을 오늘의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유방암 이후의 진짜 회복입니다. 유방암, 우리가 오늘 다 유방암 때문에 모인 이 자리인데 유방암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유방암이 일단 걸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몇 년을 더 살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고 또 유방암 치료가 끝나고 나면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하게 되죠. 그래서 암 환자가 되면 방금 양희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 또 친구들을 정리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무게, 유방암이 누르는 그 무게를 빨리 떨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20대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50대에 걸리기도 하는데 여생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잖아요. 최소한 60년, 50년, 40년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이 무게에 눌려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 할지 아니면 이 무게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지는 바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암의 무게를 떨치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재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암 재활 분야도 굉장히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데 회복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회복은 몸의 회복, 또 마음의 회복, 또 삶의 회복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마음의 회복은 조금 천천히 일어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된 뒤에 나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다시 찾는 그런 순차적인 회복의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몸이 회복돼야 합니다. 몸이 회복되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정이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유방암이 잘 치료돼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유방암이 잘 수술이 되고 또 항암 치료를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유방암이 내 몸에서 깨끗이 사라져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불행히도 또 유방암이 다시 찾아온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몸의 회복, 그 본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몸의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려움에서 가능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방암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두려워집니다. 유방암도 두렵지만 유방암의 수술 이후에 내 몸이 과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데 과연 이 어깨가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감각이 이상하고 통증도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무거운 걸 들어도 될까? 과연 얼마나 무거운 걸 들어도 될까? 비행기는 타도 될까? 뭐 이런 걱정들. 내가 이런 회를 먹어도 되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나? 수만 가지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이게 됩니다. 왜? 유방암이 재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그림자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을까? 무엇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 가능한지, 어떤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본인의 집중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육입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건강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근육과 지방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육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 지방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정말 희한하게 근육과 지방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좀 안 하고, 저도 최근에 허리가 좀 삐끗해서 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더니 근육이 쭉 빠지고 허리가 늘어나는, 허리둘레가 두꺼워지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그 빈자리를 지방이 채웁니다. 근데 근육과 지방은 그 부피가 굉장히 달라서 굉장히 많은 양의 지방으로 채워지고요. 또 반대로 지방이 줄어들면, 우리가 뭐 식이 조절을 해서 지방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를 또 근육이 잘 채워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합니다. 저희 유방건강TV의 시청자 여러분들을 제가 희망이라고 부르는데, 희망이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체중이 늘었을까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유방암 진단 후에 체중이 느는 사람이 빠지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건강 관리에 힘쓰는데 왜 체중이 늘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답 한 가지 있죠. 나이살. 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항상 제가 체중 빼라 그러면 환자 외래 오셔가지고 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전 진짜 먹는 게 없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쭤보면 진짜 먹는 게 없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특히 폐경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특히 여성들은 근육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대사량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태워 없애는 그 칼로리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나이살인 거죠. 그래서 갱년기가 오면, 폐경이 되게 되면 가만히 계시면 살이 자연스럽게 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근육을 늘리는 거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운동하라고 말씀드리면 만보를 채우는데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만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보를 정말 설렁설렁 걸으면 밥맛만 좋아지는 정도의 운동이 됩니다. 입맛이 막 돌아요. 막 너무너무 맛있어.
그리고 친구들끼리 산보하고 나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등산 갔다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번 30분 이상 꼭 땀나게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무거운 걸 드는 게 근력 운동이죠. 자기 몸이 무거우면 자기 몸을 들어도 됩니다. 예. 어쨌든 무거운 것을 드는 그런 운동을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가만히 계시면 살이 찌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나는 유방암 수술을 해서 이렇게 근육이 운동해도 되나? 무거운 거 들어도 되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유방암 걸렸다고 해서 무거운 걸 못 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림프절 절제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서 이미 팔이 부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한 근력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근력 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팔이 붓는 분들은 팔에 스타킹을 좀 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의 회복의 첫 단계는 근육의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체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유방암, 우리 희망이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2가지가 재발이죠. 네.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한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을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외래에 오시면 그러면 이제 체중이 딱 눈으로 봐도 늘어 있어요. 제가 보던 그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뭐 여쭤보면 나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진짜 안 먹는다고, 그리고 물어보면 떡 좋아하신대요. 네. 그리고 빵 좋아하시고. 네. 우리의 체중은 재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체중 하면 밖에 나가셔가지고 우리 간호사님들한테 저 김 원장이 하도 살 빼라 그래가지고 나 저기 들어가기 싫다고 이제 그 다음엔 좀 체중 얘기 안 하는 선생님으로 좀 바꿔달라고. 예, 그래도 저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체중을 꼭 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체중을 관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항암 치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방암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팁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특정한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녹차를 열심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딱 2가지, 운동과 체중 관리, 그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건강 보조식품 드시는데 돈 쓰지 마시고 남는 돈으로 가방을 하나 사라, 혹은 뭐 여행을 한번 다녀오셔라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3번째 몸의 회복은 수면입니다. 저도 요즘 수면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저녁 9시, 8시면 졸리기 시작해서 한참을 잤는데 새벽 1시인 거예요. 어떤 날은 11시 반에도 깨봤어요. 와, 2시, 3시만 돼도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11시 반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한 서너 시쯤 잠깐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 아시죠?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만병을 퇴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갖고 계더라고요. 가장 안 좋은 습관 저한테는 커피입니다. 저는 워낙 카페인에 민감해서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데도 디카페인 커피를 한 서너 시쯤 마시면 새벽 서너 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 정도로 민감하거든요. 근데 최근 이틀 동안 제가 오늘 이 건강 강좌를 준비하면서, 리유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착하게 살아야 여러분들과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커피를 한 이틀 안 먹었거든요. 근데 잠을 그렇게 잘 잘 수가 없어요. 일단 11시쯤 잠이 들었고요. 아침 6시 반, 7시까지 잤어요. 딱 한 번 깨고. 그렇게 늦게까지 푹 자니까 그 다음날 또 일찍 잠이 안 오고 11시 넘어까지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7시쯤 일어나서 너무너무 지금 개운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이 정말 중요하고, 또 요즘 빛공해가 유방암의 위험이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나이가 들어서 내가 수면 장애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습관 중에 뭔가 잘못된 습관이 있지는 않을까? 뭐 밤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술을 좀 먹는 게 아닐까? 술은 잠에 빨리 들게는 하지만 잠을 지속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는 건 아닐까, 잠을 자기 위해서? 아니면 저처럼 커피를 혹은 녹차를 혹은 티를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닐까? 이런 본인의 건강 습관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진료를 보시고 나한테 내재된 혹은 우울이나 불안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도 질병이다. 잠이 안 오는 것,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질병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그 질병을 퇴치하는 것이 유방암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몸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몸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도 마음의 회복은 매우 천천히 찾아온대요. 우리가 몸이 뭐 멀쩡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 멀쩡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몸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의 회복을 하는데 저는 이 문장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유방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방암을 경험한 사람을 흔히 지칭하는 말이 뭐가 있죠? 환우, 그죠? 환우회. 우리 한유 총회에서도 오셨는데 한국 유방암 환우총연합회 다 환우가 들어가요. 그죠? 네. 근데 이 환우라는 말이 뭐 쉽게 부를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를 유방암이라는 그림자 안에 가두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방암 수술을 다 하고 보조 치료도 다 마쳤고 나는 더 이상 유방암 수술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나는 유방암 환자여야 해. 그런 자세는 우리의 마음의 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현재 유방암 환자가 아니고 그냥 유방암을 경험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마음의 회복의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계속 유방암 환자라는 박스 안에 가두게 되면 절대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셨던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뭐 내가 어찌됐든 어떤 이유든 불안과 우울한 적이 있다. 이렇게 없어요? 다 불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자리에 서서. 그죠? 불안감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겁이 나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앞에 사자가 있는데 겁이 안 나. 막 웃어. 그러다 물려 죽어. 그 굉장히 치명적인 그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겁이 안 나고 불안하지 않은 거는 사실 병입니다. 근데 불안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역시 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불안은 혹시 불안도가 심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더 성공한다고 돼 있어요. 왜? 내가 쟤보다 공부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대학에 못 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들이 사람의 성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우리 유방암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불안을 심하게 갖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이 너무 심해져서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재발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 유방암 같은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분야를 종양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연구들에 보면 실제로 우울감이 심한 분들이 유방암의 재발도 더 많았고 생존율 또한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한 느낌과 혹은 불안한 느낌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를 약간 괴롭힐 뿐이고 좀 기분 나쁜 정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유방암의 치료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혹은 불안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우리는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같이 이런 리우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들이 조금은 밝아졌을 거라 믿고요. 또 과거에 저희가 했던 연구에 의하면 얼굴 화장법을 저희가 가르쳐드린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우울감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쁘게 하는 것, 몸을 이쁘게 꾸미는 것, 이쁜 가방을 하나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우울감을 좋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이 불안과 우울은 분명히 유방암과 관련된 증상이고 이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 좋게 하는 것은 유방암의 항암 치료다. 아까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항암 치료이듯 불안과 우울을 퇴치하는 것도 항암 치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들 좋아지셨지만 아직도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세요 하면 다들 거기는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한번 좀 해결해 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약들도 세분화해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열이 엄청 나는데 그 해열제 타이레놀 하나를 먹으면 좋아질 걸. 치통, 치과 치료를 해서 치아가 너무 아픈데 그 타이레놀 하나를 먹으면 좋아질 거를 굳이 이걸 그 통증과 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을 우리가 날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 해결하는 것이 마음의 회복의 첫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심리적 회복의 결정 요인.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작용을 하는데 우리 마음의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유방암이 진단됐는데 난 이거를 치료할 수 있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 분과 이거 난 어떻게 재발할 것 같아. 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두 그룹을 비교해 보면 전자, 나는 잘 할 수 있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직접 그 치료에 참여하는 것,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더 우울감도 떨어지고 실제로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힘들이 더 강하다고 해요. 이게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낙관적인 분들 있죠. 아무것도 안 해.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고3인데 엄마 다 잘 될 거야. 대학 못 가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다 잘 될 거야라는 낙관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리우 토크 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잘 치료되실 거라 믿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자기 효능감이 높으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치료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재발 없이 치료될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마음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관계 회복. 관계.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죠. 가족,
또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또 뭐 환우회가 있다면 환우회, 또 이 자리에 리유 토크 콘서트에 모이신 여러분들, 청중 여러분들, 저와의 관계도 맺고 있죠. 이런 관계를 맺는 것, 심리적인 마음의 회복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암 수술을 하고 나면 육체적으로도 위축되고, 특히 전절제를 하신 분들은 정말 어디 가기 어렵죠. 또 목욕탕 가기도 어렵고 자꾸 숨게 되죠.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관계가 단절되죠. 또 난 암 수술했으니까 이제 일반인들하고는 같이 겸상을 못해. 나는 꼭 좋은 음식, 유기농만 먹어야 돼. 난 튀긴 거 절대 못 먹어. 나는 뭐 탄수화물 안 먹어. 생식해야 돼. 회 못 먹어. 이러면 이제 사회생활도 단절되겠죠. 하지만 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뭐 사회적인 동물인 것처럼 인간이 결국 사람을 고립되게 하고 불안하고 우울감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걸 회복하고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유방암 이야기라는 카페, 다들 회원이시죠?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정말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댓글 달고 뭐 저한테도 질문하시고. 근데 실제로 물리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전혀 좋지 않은 결과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끊으시고 유방건강 TV만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삶의 회복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죠. 아니 몸하고 마음만 됐으면 됐지 무슨 인생까지. 근데 실제로 삶이 깨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을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시죠. 선생님, 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그만둬야 되나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계시대요. 사업을 접어야 되나요? 이거 다 정리하고 애들 줘야 되나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 그걸 애들을 줍니까? 그리고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일상으로의 회복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의 일상을 깨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의 회복을 이루어내는데, 나의 인생을 회복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될지 준비해봤습니다. 주제어는 해야 한다에서 하고 싶다입니다. 이게 조금 말의 차이가 있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건데 자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꼭 해야 한다, 이건 의무감이고, 하고 싶다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근데 물론 노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유방암이니까 조심해야 돼. 나는 유방암이니까 뭐 생식을 하면 안 돼. 고기 먹으면 안 돼. 나는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 수도승처럼 살아야 돼.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즐기는 것, 그게 유방암의 삶의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의 복귀와 행복도, 오늘도 마찬가지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병원 퇴원하고 요양병원 갈 거니까 거기서 한 2달 정도 있을 생각이거든요. 뭐 진료 의뢰서 좀 써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전 6개월 정도를 시골에 내려가서 좀 요양을 좀 하고 싶으니까 6개월 정도 진단서를 좀 써주세요. 물론 뭐 원하시면 쓸 수 있죠. 근데 뭐 6개월까지 써드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하지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요양병원 가지 마시라고. 근데 전 집에 가면 밥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꼭 가야 돼요. 근데 요양병원을 가든 시골을 가든 결과적으로 본인의 일상은 깨지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본인의 몸을
어뷰스, 너무나 정말 과로해서 도저히 쉬지도 못하고 번아웃이 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사셨다면 잠깐 휴지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신 분들이 조금 더 회복도 빠르시고 몸과 마음도 회복이 빠르고 또 심지어 자신의 삶을 다시 복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 뭐 온열 치료 받으시고 면역 치료 받으시고 비타민 주사 맞으시고 이런 게 본인의 인생을 회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시골에 내려가서 잠깐씩 공기를 쐬는 건 좋지만 모든 서울의 생활을 접고 자기네 집에 있는 생활을 다 접고 정말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들어가서 속세와 단절하는 것이 결코 나의 인생, 나의 회복과 재활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심리 변화입니다. 아까 양희은 선생님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왜 뭐 암뿐만 아니라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잠깐 죽음을 경험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더 건강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을 내는데 갑상선 암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10년 생존율이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아니, 암에 걸렸는데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산다고?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갑상선 암이라는 암이 워낙 예후가 좋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실 확률이 매우 낮은데 그분들이 세상이 바뀐 거죠. 내가 암에 걸렸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또 나의 삶의 자세와 또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건강검진도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갑상선암을 진단받으셨던 분들이 더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물론 유방암은 그것보다는 예후가 조금 나쁜 편이지만 그래도 유방암은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이룬 분들이 실제로 더 좋은 예후를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좀 봉사를 한다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예술을 하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재발률도 5년 생존율도 10% 정도 좋았고 그리고 또 우울증에 빠질 확률도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한유총회에서는 김치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들도 하시고 또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또 유방암 환자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활동들도 다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술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것 역시 또 유방암으로부터 나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암을 진단받은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당신은 더 이상 유방암 환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방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 유방암으로부터 완전히 완치가 되신 분들, 또 아니면 불행히도 또 아직도 유방암이 몸속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유방암이 여러분들의 몸속에 육체에는 잠깐 들어왔다 나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정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에 정복을 당하지 마시고 유방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기 앞에 써 있는, 잘 보이시죠? 앞에 써 있는 말씀을 한번 꼭 목사님처럼 한번 같이 따라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찬하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유방암 환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